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숙 씨,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환 씨 잘 지냈어요? 아,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또 시험 기간이라서 네. 그러게요. 한 건 없는데. 아이고 힘내요.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하버드로 학교로 옮겼나 봐요. 아, 네. 편입 준비 중이어서요. 아, 잘했어요. 예리하시네요, 되게. 하버 좋죠. 네. 네, 오늘도 알겠습니다.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대상과 CJ 제일제당. 네. 감칠맛 나는 조미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우리 영환 학생부터. 네, 일단 대상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저도 알아보니 대상이 뭐 하는 데지 했는데 네. 아, 미원. 네. 근데 사실 미원도 그냥 듣기만 많이 했지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음식에 넣는 정도. 근데 또 이제 제일제당은 마찬가지로 CJ니까 또 뭔가 CJ 맞아요. 먼저 그 회사부터 떠오르는 근데 뭔가 몸에는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느낌? 네. 맛을 내는 데 도움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맛있게 해주는. 그렇군요. 우리 백수영은요? 저는 일단 CJ 제일제당 하면은 최일제당이잖아요. 최일제당. J가 거기서 온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CJ그룹의 모태, 네, 이게 떠올랐고요. 대상은 생소한 기업이었지만 최근에 많이 회자된 네. 기업이죠. 네, 이정재 씨 때문에. 네. 그 이정재 씨와 이제 임세령 씨의 만남으로 많이 화제가 됐었지요. 저희는 또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네. 재미난 부분은 중간에 항상 삼성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은 삼성의 모태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같은 삼성이었고 지금 계열 분리가 이루어졌고요. 대상은 뭐 삼성의 사둔 기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상은 이제 미원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고 지금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로 네. 오히려 더 네. 많이 머릿속에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은 뭐 설탕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고 네. 주제품은 이제 미원과 다시다 뭐 그 정도로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환 학생 잘 다녀왔나요? 아, 네. 다녀왔죠. 네네. 이번에 근데 확실히 정말 힘들었던 게요. 너무 이상하게 웃었는데 방금. 아, 그런가요? 되게 기계적으로 웃었는데. 이러고. 정말 힘들나 봐요. 아, 네. 정신이 없어서. 대사 읽은 네. 줄 알았어. 일단 확실히 대상과 제일제당이 뭐 하는 데인지를 학부들이 잘 몰라서 저도 미리 알아봐서 대상이 미원하고 청정원 네. 이제 뭐 CJ제당이 백설 알지에서 백설 알지 거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하. 좀 근데 확실히 그 음식 뭐 조미료 이런 게 그 좀 어머니들의 주류 상품이지 학생들이 그거를 주로 꼼꼼히 따지면서 찾아보지는 않아서 그렇긴 하죠. 네. 오히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정재 씨와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만 조금 알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생소해하긴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영환 씨.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조미료. 뭐 흔히들 MSG라고도 하죠. 네. 그 조미료의 대가 대상과 제일제당에 대해 귀여워. 대학생들은 과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시죠. 대상이라는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영환이다.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제일제당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안하다. 저 그냥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미원 아세요? 미원? 미원 그 조미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미원을 만드는 게 대상 기업이거든요. 미원을 만드는 대상과 네. CJ의 제일제당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인지도가 좋다고 해야 할까?
정감이 가나요? 미원 쪽에 왠지 좀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제당이라는 것보다 뭔가 미원이라는 게 좀 더 친숙한 미원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상 기업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제일제당은 감사한데. 대상 기업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수업 시간에 21세기 기업 경영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네. 21세 기업에 CJ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청정원이랑 약간 그런 쪽 네. 기업이라는 건 들었고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청정원 이런 브랜드는 알고 있었는데 한 그룹을 알게 된 거는 그 아무래도 이정재 이정재. 네 여자친구 거기 상무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냥 그거부터 알게 됐는데 여자친구 알고 그거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청정원 그런 그룹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청정원이란 브랜드가 아무래도 그 CF나 이런 거 통해서 약간 좀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나마 들어본 제일제당? 그러면 대상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대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미원 알아요? 혹시 미원? 미원은 알아요. 청정원 들어봤어요? 청정원도 알아요. 그러게요. 그게 리액션 되게 해볼까. 대상에서 만드는 제품과 브랜드예요. 리액션 장난 아니에요. 학생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영원 학생 그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순서가 짜잔. 짜잔. 네. 네. 아쉽게도 저는 예상대로네요. 예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네. 예상했었던 네, 것 예상을 같습니다. 좀 했어요. 일단 확실히 이게 말로만 했을 때는 대상 쪽도 좀 있었는데 이게 CJ 로고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쵸. 확실히 네 CJ 19대 대상 11로 CJ가 좀 더 우세한 그쵸. 네,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영원 학생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CJ가 더 많은 이유가 제일 제당이? 네, 일단 확실히 일단 둘 다 조미료라는 영역 자체가 대학생들한테 익숙치 않은데 네네네. 아무래도 CJ는 문화 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지도가 워낙 높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 모기업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수많은 조사 결과를 보면서 CJ의 그 자기업들이 모기업에서 나오는 자기업들이 다 성공, 다 이기는 걸 보면서 참 이미지 메이킹이나 그런 홍보에 중요하구나. 대해서 굉장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방송 때도 언급을 했던 뭐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CJ.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반면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주로 다루고 있진 못하지만 산업재 기업들은 선호도뿐만이 아니라 아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심지어 대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조선업이라든가 화학 가공업체 뭐 이런 데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구직자들은 항시 좀 여러분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좀 꼭 좀 툭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대상 기업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잘 챙겨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두 기업에 대한 깊숙한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오늘도 평소 여심을 저격하듯이 평소에 여심을 저격하신다고. 레저 생활로 하고 취미로.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두 기업을 한번 또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노트! 첫 번째 이제 대상. 네. 네. 대상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네. 우리 주방의 혁신이었죠. 네네. 네. 미원입니다. 미원. 네, MSG의 네네네. 대표 주자죠. 그렇죠. 네, MSG는 맛있지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맛있지. 맞아요. 네네. MSG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네. 그래도 MSG가 그래도 사회 전반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은 네. 굉장한 것 같고 그 중심에 그럼요. 분명히 미원이 있으리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미연하면 꼭 따라오는 게 이제 MSC죠. 네. 학생들은 그 미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음식에 들어가는 네. 조미료인데 네, 이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네. 네, 그래서 좀 되게 그래도 맛없게 몸에 좋을 바에는 좀 몸에 좀 나쁘더라도 맛있게 먹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꼭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몸에 안 좋지는 않죠. 그런 그건 건 안 나쁘다고 들었는데. 나쁘지는 않다고 네. 들었는데. 그게 안제품 상품이 뭐 식약청에 통과돼서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사 먹는 상품 아니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예전만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내 1호의 화학 조미료인데요. 네. 미원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은 네. 1955년도 대상그룹의 창업자인 이제 임대훈 전 회장이 네. 일본에서 이제 그 기술을 습득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글루타민산 제조 기법들을 좀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와서 부산 쪽에 1956년도에 동아화성공업이라는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대상의 이제 효시가 됐던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당시 아마
일본 업체들이 이쪽 그 MSG 산업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산 산업을 좀 변경을 시켜서 조미료 사업을 굉장히 크게 키웠던 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대상의 대표 브랜드는 네. 대상을 설명할 때 요즘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정원. 그래서 정원아, 정원아. 네, 잘생긴 배우들 사랑 많이 고백 했어요. 같아요. 정원아, 너밖에 없다. 해볼 거예요. 정원아. 방송 속에서 해보지. 네, 제가 네. 또 훔치고 말았네요. 또. 아유, 아니에요. 또 저격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제가 안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내 맘 가지로 하지 네, 말고 백수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요. 제가 그 네. 어려운 걸 자꾸만 해냅니다. 아닙니다. 네. 네, 한때 꽃미남 배우들의 정원아, 정원 씨 하던 광고가 되게 인기 있었는데요. 그쵸, 그쵸. 네, 청정원은 어떤 기업이고 또 대상의 규모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원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아까 백수 씨가 그 청정원 광고 이야기를 해냈는데 네. 결국에 그런 식의 광고를 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젊은 주부 고객들을 이제 나의 타겟으로 잡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화학 조미료에 완전히 익숙하게 된 주부 고객들보단 웰빙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젊은 고객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청정원이 96년도에 진육수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천연 그리고 건강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브랜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98년서부터 대상의 패밀리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좀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상의 주요 제품들을 보면 한 7가지 정도의 주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갓집 김치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대상 클로렐라도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클로렐라 그리고 이제 순창 고추장 여러분들한테 친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 양념장, 천일염 그리고 최근에 홍초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식품 구성군을 갖고 있고 토탈 매출은 한 1조 6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지금 1,200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이익률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천연 조미료도 물론 지금 하지만 과거부터 끌어왔던 캐시카우라는 이제 미원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이익률도 제법 괜찮은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뭐지 청정원 또 대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친구들이 처음에 대상하면은 뭔가 맛을 내기 위한 인위적인 이런 느낌인데 청정원을 또 따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친숙하고 몸에 좋고 맛있는 웰빙 이렇게 떠올리는 거 보면 브랜드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원으로 어떻게 보면 화학 조미료의 이미지를 얻었다면 네. 그 정반대에 있는 발효식품 전문 기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네. 종갓집 김치부터 네. 순창 고추장 된장 그리고 햇살 담은 간장 네, 이런 식으로 발효식품이라는 또 다른 대척점에 있는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홍쌤? 실제로 제품분별로 시장 점유율을 제가 좀 살펴보면 네. 미원유는 뭐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한 96%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조미료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요즘 네. 천연 조미료 시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미료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15% 정도. 네. 그리고 고추장류에서 한 36%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양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장류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높고 제품의 라인업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젊은 뭐 독신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 시류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범지구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뭐 요즘 뭐 쿡방도 대세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상품 구성분들 또 여기에도 많은 투자를 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창업주 임대용 회장이 별세했지만 이미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대상그룹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률이 좀 높은 편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이런 식품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식품 기업들보다는 그다지 큰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중국권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봐야 되고 미원 같은 거 이런 지금 화학 조미료는 오히려 수출이 좀 제법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쪽은 아직 웰빙이라든가 건강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고객들만큼 그다지 높지는 않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략 그리고 이제 중화 고객들이 계속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자국 산업의 식품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식자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대상이 수익으로 많이 끌어낼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CJ 제일제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연기력을 좀 발휘를 해서 기대할게요. 오. 그래 이 맛이야. 네, 연기력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 이 맛이야. 만어 해대사님이시죠? 네. 귀여워, 귀여워. 국민 어머니 네. 네, 김혜자 선생님을 네, 이용해서 네, 홍보한 다시다. 네. 네, 미원의 독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항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CJ 제일제당의 조미료에는 다시다가 있습니다. 다시다가 네. 있군요. 용원학 씨는 미원과 다시다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이미지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이거에 관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부엌에서 엄마, 할머니 막 이모들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네. 조미료를 가지고 마찰이 생긴 거예요. 오. 이게 뭐 다시다가 몸에 더 나쁘다, 네. 미원이 몸에 더 나쁘다 해서 뭐 저희 엄마 쪽 같은 경우는 다시다는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나마 몸에 더 좋지 않냐 네네네. 막 이렇게 하고 할머니는 그래도 합성된 게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나쁘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났는데 결국 썼던 건가요? 안 썼나요? 그날? 결국에는 둘 다 썼던 걸로 그쵸. 기억해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미원 다시다 둘 다 조미료기는 한데 좀 더 뭔가 다시다 그 빨간색 고기 사진 그쵸. 이게 친숙해서 미원이 좀 더 노골적인 조미료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다가 나오면서 사실 화학 조미료 대전이 시작될 정도였죠. 네. 홍쌤 다시다는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네. 초반에 이제 그 60년도 때 네. CJ 제일제당의 미풍 그리고 이제 대상의 미원이 이제 격전을 펼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풍이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원은 여러분들 제품 보면 하얀색이고 네. 다시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붉은색. 천연 재료들이 좀 네네네.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효 조미료에서 이제 종합 조미료로 그 제품의 변화가 생겨요. 이때 다시 이제 대상의 진국다시라는 상품, 그다음에 제당의 다시다라는 상품이 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양파나 뭐 생선, 쇠고기 같은 부분들 천연 조미료를 잘 조합을 해서 이 최적의 조합을 통해서 맛의 특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님도 다시다라는 상품, 그러니까 저는 이 네이밍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맛을 다시다. 이제 그쵸. 거기서 나온 다시다, 거죠. 다시다. 미원도 사실 그 한자 뜻을 보면 맛의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이밍도 참 잘했던 상품이고 그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미료 상품들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세 노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제일제당은 CJ그룹의 모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삼성그룹 최초의 제조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탕을 생산하기도 했고요. 원래 삼성그룹이 삼성 상회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이병철 그래요? 회장님이 네. 그 청과랑 건어물 같은 거를 일본 같은 데서 수출하던 그런 상회가 처음으로 직접 이제 제조업에 뛰어든 게 이 제일제당을 통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신기하네요. 그러면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홍쌤? 실제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삼성에 입사를 하면 네. 그 연극 같은 거래요. 저도 예전에 입사 초기 때 그런 네. 걸 해봤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네. 그 이병철 회장이에요. 네네네. 그 주인공 역할 저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연극의 클라이막스 씬이 뭐냐면 뭐 밀가루 같은 소품들을 막 날리면서 네. 와 설탕이다 뭐 이러면서 네. 연극이 종료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탕 산업을 육성시킨 그 회사죠. 그러니까 LG하고 삼성을 비교할 때 삼성은 대한민국의 의식주를 책임졌던 기업이에요. LG전자는 지난 방송 때 우리가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이제 만들었던 기업이죠. 네. 그래서 그룹의 모태가 됐던 회사가 이제 제일제당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일모직. 이건 이제 원단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5, 60년도 때 대한민국의 의식주를 책임졌던 기업. 그 기업이 이제 삼성의 효시가 됐고 또 요즘은 계열이 이제 분리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CJ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 산업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수출했던 게 62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식품 업체상 최초로 매출 2조를 돌파합니다. 그게 97년도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002년도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M&A가 또 공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찬들, 하선정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설탕이라든가 이런 식자재 외에 뭐 사료산업 뭐 이런 부분에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세 노트 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이 되지요. 네. 네, CJ 제일제당은 네.
식품 산업을 넘어서 헬스케어까지 도전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거 헬스케어? 헬스케어 중에 네. 제약 분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네. 숙취해소제 컨디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우리가 CJ를 몇 개 합니까 지금? 엄청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진짜. 취업을 부탁해 회식할 때는 그래도 네. 컨디션 정도는 협찬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부분 그러게요. 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한 개 몇 개인데 지금 동의합니다. 몇 시간째 CJ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저 이거는 도의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에 제발 그 회식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회식부터 한 번만 좀 하고 네. 이런 얘기가 꼭 좀 나왔으면 한 네. 번만. 네네네. 조만간 회식을 하는 걸로.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제일제당의 다양한 사업들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까요? 지금 제품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설탕에서 한 80%, 네. 밀가루가 한 67%, 그리고 네. 다시다가 한 77%. 네. 아까 이야기가 나온 컨디션도 한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품 산업에 대한 그 라인업이 굉장히 넓다. 네.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래 사업 부분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선 이 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네. 그걸 라이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예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또 대상도 최근 이 산업에 이제 같이 경쟁을 펼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당이 최근 진행됐던 그 사업 연역을 보면 네.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최대 냉동 물류 회사인 네. 룽칭 물류라는 회사를 4,500억 정도의 네. 인수를 지금 마쳤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능성 아미노산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 최종적으로 CJ 제일제당이 꿈꾸는 건 이 기능성 아미노산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식품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뭐 화장품에 쓰이는 재료라든가 다양한 바이오 재료들을 이제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인업이 굉장히 넓은 제당을 봤을 때 사업이 아주 좋은 근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건 또 먼 미래 비전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학을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재질로 대체하는 이런 사업군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식품 기업을 뛰어넘어 다양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화이트 바이오 산업으로 좀 발전하겠다. 그래서 제약이라든가 의약, 바이오, 그다음에 식자재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종합 기업이 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또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 영한 학생께서 또 이렇게 조사해야 하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양념을 많이 쳐먹는 편이기 때문에 MSG에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거침없네요. 뭐 몸에 안 좋은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꼭 안 좋은 뭐 것만 조사 자료는 안 찾아봤지만 그렇죠. 그게 분명하게 식품청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점이 있긴 합니다. 아 저는 그런 게 되게 그 조미료 같은 거 만드니까 네네. 조미료가 사실 우리 몸에는 안 좋은 성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어떤 절차를 이게 걸쳐서 선입견이에요. 다 그렇게 검사를 받는지 사실 저는 그런 게 살짝 못 믿어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미료나 저는 그 원료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전성의 서로 여부라든지 비슷한 질문들이 있는 그런 것 게 같아요. 확실하게 딱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고 근데 청정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겠는데 대상 기업이나 이런 걸 얘기를 맞아요. 할 많은 때는 분들이 잘 그렇게 생각할 것 모르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왜 굳이 기업보다는 오히려 막 청정원 같은 그런 브랜드를 홍보를 더 하는지 기업을 알리려고는 안 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어때요? 그러게요. 확실히 기업 자체보다 일단 판매하는 제품군이 아무래도 음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다 보니까 네. 또 워낙 MSG 조미료가 건강에 해롭다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사건이나 만약에 하나 안 좋은 게 밝혀지면은 되게 위태위태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어떤 식으로 되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 검사는 확실한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차피 인스턴트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조미료가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제어한다기보다 이제 국가에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도 뭐 우리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뭐 고기에 발암 물질이 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뭐 소세지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어요. 그래서 식품이라는 건 안전성 뭐 저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국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맞춰놨다고 하면 먹는데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점은 소비자들의 결국
그 소비 패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너무 뭐 또 고기만 먹어도 건강에 안 좋듯이 뭐 MSG만 먹는다고 해서 좋을 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기업이 사업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천연 조미료. 그러니까 아까 방송 보다가 저는 그 질문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네. 왜 대상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고 청정원에 포커스를 맞추냐.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미원이라는 게 따라붙게 돼요. 그쵸. 근데 결국 천연 조미료,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치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자기 잠식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해가지고 홍보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현안을 볼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옳고 그른 건 사실 이 바닥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현안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어떤 논리 구조를 펼치고 있냐. 네.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장에 갔을 때 임원분들이 또 그런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서 봤던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MSG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아직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네가 미원을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팔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면접장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재료를 채워 넣는 구직 활동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한 점 있어요? 네, 이거는 저도 해당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저도 미필자고 이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좀 확실히 저희 나라가 뭐 학벌도 있긴 있는데 군대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군 면제자나 아니면은 뭐 공익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런 거를 좀 폄하하는 그런 거 있고 뭐 예를 들어 부대도 뭐 해병대나 좀 힘든 데 갔다 온 사람을 더 좋게 쳐준다느니 이런 걸로 해서 좀 어쩌다가 부득이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군대를 못 가게 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될까 봐 되게 걱정을 하는데 오늘날 취업 현황에서는 그런 게 좀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 근데 이력서에 꼭 그 사항을 기입하라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결론부터 들어요. 말씀드리면 지장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 현대 자동차 입사하는 학생은 얘는 해병대 수색대를 나왔어요. 아유, 제일 해병대 힘드네. 수색대는 아무나 못 가요. 시험 봐야 돼요. 네네. 걔는 거기 가고 싶어서 아침부터 수영 학원도 다녔고 네. 눈 수술까지 받았던 친구거든요. 아이고. 근데 반면 제가 취업 시장에서 제일 입사하기 힘든 아이들 중에 하나가 LA 출신 남성 유학생인데 네. 군대 면제다. 네. 그러면은 취업 못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 부정적 요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던 남자가 당연히 최고 스펙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기업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조직적 집단이에요. 그런데 군생활을 했다는 건 그런 적응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군생활이 물론 내 자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공익으로 갔다 면제를 받았다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쿨하게 받아들여주는 임원분들도 계시지만 네. 걔 중에는 야 얘는 조직 생활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힘든 생활에 대한 도전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직자라고 하면 내가 군대를 못 갔지만 또 부득불 그러니까 그런 나의 약점, 사회적 약점을 채워넣기 위한 어떤 도전, 경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 꼭 다녀와요, 군대. 그러게요. 네, 눈물이 막 나네요. 아니요, 아직도 안 갔으면서 뭘. 네, 이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오늘도 어김없이 카더라 네. 두 개 준비해봤습니다. 아, 재밌겠다. 네, 첫 번째로요. 네. 이번엔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 네, CJ 그룹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중국어가 필수라 카더라.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네. 그룹 CJ 그룹은 사활을 걸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언어를 하는 친구들을 선호하고 그렇죠. 그 중국 현지에서도 채용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면접 보고 아이들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중국어를 좀 하는 친구라고 하면 CJ라는 그룹은 좀 공격적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제가 뭐 기능성 아미노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중국 최대 뭐 물류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바이오 업체 메이와 성우도 M&A가 이루어졌는데 이 규모가 무려 1조가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하면 그런 너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내가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쟁력으로 발휘가 될 겁니다. 아우, 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카더라 있을까요? 네, 네. CJ 그룹 하나 더 가겠습니다. 오, 네네. 네, CJ는 컨디션을 꼭 협찬을 좀 해주세요. 네. 네. CJ는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인적성이라는 시험에 과거 삼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네.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류 전형이 생겼지만 네. 근데 CJ는 이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한 10대 1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면접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면접이 아니라 네. 롤플레이 면접을 국내에서 가장 다각화시킨 기업이에요. 그래서 집단 PT라는 걸 시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협상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개인 PT도 하고 뭐 이렇게 면접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면접력이 있는 친구들이 CJ 입사하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준비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나 또는 스터디 같은 걸 운영하면서 이렇게 롤플레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취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제일제당 말고 또 대상에 대한 건 없나요? 네. 네. 제일제당과 대상 둘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식품 관련 전공자보다 화학 전공자가 유리하다 카더라. 네. 화학 조미료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요즘 취업이 안 돼야죠, 화학이.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공고가 나올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식품 영양을 전공한 아이들, 그러니까 뭐 해썹이라든가 뭐 그쪽 부분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이미 기존에도 많이 포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당이라든가 우리 식품 기업들이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아미노산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식품 본연의 전공자기보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들을 따라갈 수 있는 생물이라든가 화학 전공자들을 또 뽑기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식품 전공이니까 이제는 안 뽑겠다 그게 아니라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니 이 식품을 축으로 두고 그 옆에 있는 전공과 직군들에 대한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상과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백수영의 취향 저격. 좀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는 CJ보다는 대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하고 싶어요. 네. 대상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던 기업이지요. 네. 바로 우리 주변에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좋은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오, 네, 야, 백수영의 신기합니다. 취향 저격 어떤가요? 네, 일단 확실히 저만 해도 대상이라고 들었을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큰 기업이 있었다는 걸 그렇죠. 알게 됐고요. 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그 취업 포탈, 취업 커뮤니티 얘기도 그렇고 군대 얘기도 그렇고 일단 결과적으로 저희 취준생들이 너무 정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남 얘기를 듣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담을 듣거나 아니면 누구 말이 이렇다더라. 근데 그런 말도 하도 많다 보면은 생각하는 게 좀 흐려지고 그쵸. 계속 결단을 못 내리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거 고정적인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자신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려는 그런 주체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홍쌤의 정리 한마디 듣고 갈까요? 네. 말미에 우리가 회자됐던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여러분들은 어딜 가야 돼요?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해야 돼요. 그럼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은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토익 점수만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토익 점수가 내가 900이 됐으니까 나를 뽑아가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900 넘는 친구들은 이미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산업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깊이,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다가가기 위해서 방학이라든가 취업 시즌을 공략을 해야지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듯이 토익 공부 올라가면 내가 취업이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시청자들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